딴 게 아니고요. 님이실까요? 저희 사촌형 집이고 전 사촌형이 안 살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임차권 등기라고 해가지고 그 법원 그 등기에다가 설정을 하시고 이사를 가셨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누군가 계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무시가 지금 확인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다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사시고 네 5층에 한 분 사세요. 총 3가구만.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세가 살고 있어요. 그럼 혹시 거주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어요? 물이 새거나. 여기 방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방은 엄청 안 되고요. 화장실에 있는데도 여기 지하주차장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뭐 물이 새거나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물건 나온 게 있어서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전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근린주택이 현재 경매가 나와서 제가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일단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지금 현재 경매가 나왔습니다. 지금 건물 자체로 봤었을 때는 외관은 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 승인을 보니까요, 21년도 4월 23일 날 사용 승인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약 4, 5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준신축급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외관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깔끔하고 특이사항은 좀 없어 보이는데, 이 물건의 좀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토지 모양입니다. 토지 모양이 네모나게 반듯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정확하게 삼각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듯한 것보다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좋지는 사실 않죠. 근데 이 물건이 또 토지까지 적었다면 더 매력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물건은 토지가 그래도 큰 편입니다. 토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123평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빨간색으로 토지 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나온 게 전체가 나온 게 아니라 일부는 지분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 토지, 건물 현황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토지 지분이 나와 있는데요. 개정동 127-3번지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120평으로 되어 있고요. 개정동 127-28번지가 1.35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도로인데 지분으로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본 대지의 지분이 아니라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특이한 상황이 좀 있어서 제가 그거는 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 외관은 굉장히 좀 깔끔하지만 사실 이 건물은 지금 유령 건물입니다.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게 되면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외관이 뭐 깨져 있거나 여러 가지 크랙이 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었을 때는 외벽을 타고 내부에 좀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보이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주차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토지 면적이 좀 크다 보니까 그래도 주차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경차 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경차 전용까지 포함해서 건축물 대상상에도 11대로 되어 있었고, 현황상으로도 주차 대수가 11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건물 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깨끗합니다. 뭔가 특별한 부분들은 보이진 않고요. 이렇게 좀 하얗게 좀 껴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예전에 좀 누수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이 이렇게 좀 타고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바닥 자체에 누수가 있었다면 흔적들이 좀 있었을 텐데 현재 흔적들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와,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촬영하기 전에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임차인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임차인 분은 아니시고 점유자 분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현재 주택 관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지금 내고 있다. 그래서 왜 관리를 안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주택관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다 퇴거하시고 새 가구만 거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익이 남지 않아서 관리비는 받고 계신데 관리를 지금 안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관리를 안 하려고 마음을 드셨는지 분리수거통을 뒤집어 놨습니다. 아예 담지조차를 못하게 아예 거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지금 쓰레기가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돼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뭐 쓰레기도 있고 음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지금 현재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아까 뭔가 좀 누수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누수가 아니라 외부 우수관 쪽에서 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비가 왔을 때. 그래서 이게 좀 타고 들어와서 물이 자국이 좀 지금 있는 흔적처럼 보입니다. 외관, 비가 왔을 때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모양이 삼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네모나게 돼야 되는데 쭉 가다가 이쪽으로 꺾입니다. 이쪽에도 지금 주차장이 현재 있고요. 여기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뒤쪽 같은 경우도 보고 있는데
뒤쪽에 봤을 때도 뭐 특별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요. 이쪽에도 보니까 다 이런 빗물 자국인 것 같습니다. 저기랑 다 동일하게 위에 있고요. 현재 이쪽에 누수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가 여기 옆에 달려 있습니다. 10개가 있고요. 이쪽에 안쪽에 더 있습니다. 19개가 지금 현재 보이거든요. 16가구가 지금 다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호실을 보니까 5층과 저기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3가구가 거주한다고 했는데 이 3가구를 제외한 16가구는 전부 다 공실로 보여집니다. 제가 임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임장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다 잠겨 있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저희 수강생 분께서 낙찰 받으신 다가구주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건은 이제 신탁 공매였습니다. 그 물건 진짜 유령 건물이어서 아예 아무도 안 사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잠겨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이 잠겨 있는 곳은 제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도를 할 때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으시겠죠? 지금 경매가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다 나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 애초에 임대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이쪽은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겉에는 양반이었습니다. 안에는 진짜 유령 같아요. 유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바닥을 보시면요,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말 더럽죠. 거미줄도 쳐져 있고요. 여기 보이세요? 이 거미줄이 지금 매달려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거미줄이 있을 정도로 아예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올라가시면 CCTV 화면이 나오는데요. CCTV 현재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되게 좀 특이한 거는 여기 옆에를 보통 벽으로 많이 해놓는데 유리로 좀 뚫어놨네요. 그래서 좀 시야감이 좀 트이게끔 이렇게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현재 작동을 합니다. 왜냐? 세 가구에서 지금 관리비를 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2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굳이 엘리베이터 없어도 되지만 5층에 거주하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협의를 해서 세 가구끼리 관리비를 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예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봤을 때 청소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문 닫히는 속도가 성격이 급해요. 바로 닫힙니다. 바로. 그리고 보니까 뭐 엘리베이터 검사까지 다 하셨네요. 여기는 이제 5층입니다. 5층 같은 경우에 501호와 502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으로 봤었을 때는 문이 굉장히 좀 크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도면상을 보니까 3룸입니다. 2개의 호실 다 전부 다 3룸이라서 주인 세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5층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무소인데 누가 봐도 지금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점유자분과 이야기 나눴을 때 501호에 지금 점유자분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502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주를 안 하시는 것 같고 여기는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5층이기 때문에 누수가 있을 수 있겠죠. 천장이라든지 타일 깨진 부분들 확인을 했는데 좀 이렇게 쓰레기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4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뭔가 특별한 부분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좀 군데군데 타일이 좀 깨져 있는 곳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 부분 제가 또 촬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4층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좀 유령 건물입니다. 여기가 이제 401호가 있고요. 402, 403호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쭉 있습니다. 404호 그리고 이쪽에 405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층에는 5개 호실이 있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1.5룸 4개 호실이고요. 2룸 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단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층은 아무도 거주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웃겼어요. 전단지 붙이시는 분이 아무도 안 사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아마 한 분이 이렇게 붙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쭉 광고를 좀 해놓으셨고요. 여기도 보게 되면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는데 역시나 확인이 안 되죠. 25년 2월 14일 날 방문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1년 정도 지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뭐 보일러실이겠죠. 보일러실도 뭐 특별하게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으로 내려갈 건데요. 여기도 아직까지는 타일이 특별한 부분들은 보이진 않습니다. 특별히 뭐 깨져 있거나 크랙이 가 있는 부분들은 현재 보이지 않고요. 지금 3층에 왔습니다. 3층에 왔는데 약간 바닥 보이세요? 약간 하얀색 물자국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누수의 흔적들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위쪽에서 좀 누수가 생길까라고 봤는데 위쪽에는 지금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없습니다. 그럼 3층 쪽에서 누수가 돼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2층 쪽에 누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하얗게 이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탐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2층의 점유자분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쪽 라인을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누수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실제로 거주하는데도 누수에 대한 부분들은 없다. 단 방음이 잘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타일 보이시죠?
옆으로 보이시면 여기가 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타일 한 3장, 4장 정도는 깨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쪽도 깨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액기 다이아몬드가 있는 액기 다이아몬드가 이 정도는 정말 액기입니다. 총 8장 정도가 깨져 있고요. 이쪽 라인도 보시면 여기도 거주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조금 누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밑에 호실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탐문이 답입니다. 탐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이 건물에 지금 누수가 있는지, 지금 문제가 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누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주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해당 건물을 잘 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셔야 됩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6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과 2층은 동일한 구성으로 6가구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1개 호실, 그리고 1.5룸 4개 호실, 투룸 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이쪽에 좀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 있으니까 이쪽에 보일러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누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2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타일이 또 4장이니까 문제가 됩니다. 한 12장 정도가 깨져 있었죠. 여기 1장, 2장, 3장, 4장이 지금 떠 있고요. 여기 보니까 타일이 지금 깨져 있는 부분들이 좀 바닥에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3층에서 2층 내려가는 곳에 여기도 4장, 5장 정도 지금 현재 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17장에서 18장 정도가 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도 3층이랑 동일하게 201호부터 206호까지 해서 6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보면 하얗게 좀 뭐가 좀 떠 있죠. 이쪽에서도 물이 좀 샜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일러실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누수의 흔적들은 3층과 2층 이쪽 라인만 지금 바닥에 좀 자국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현재 지금 2층에서 거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누수에 대한 부분들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옆집이랑도 따로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 건물의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서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 정말 별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찾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분명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층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위에도 지금 타일이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깨지면 머리가 좀 다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화장하실 수 있는 화장대가 지금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침대도 이렇게 진열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니까 조금 누수에 대한 흔적들은 보여요. 근데 이 정도는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크게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5층에도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누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지금 방수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게 특이해요. 뾰족하죠? 삼각형으로 지금 토지 모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도 삼각형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밑에 5층과 4층에는 전부 다 개별 테라스가 지금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부분들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옥상에서도 뭐 특별하게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 크게 보이지 않고 2층 일부 그리고 3층 전체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4 타경 1538 사건이고요.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개정동 127-3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501호, 502호가 3호소이기 때문에 근린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감정가는 24억 9,500만 원입니다. 촬영일 기준으로는 신건이지만 한번 유찰된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번 유찰됐을 경우에 17억 4,60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면적이 123평이 전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빨간색 부분으로 해서 121평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로 지분인 1.35평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127-28번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길게 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물건은 도로에 대한 지분이 이렇게 있는데 또 옆에 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좀 살펴보다가 도로를 찾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요. 대전광역시 서구 개정동 127-26번지입니다. 근데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우리 건물의 3분의 1을 남겨놓고 3분의 2가 나머지 길게 개인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들이 만약에 안 나왔었다라고 하면 맹지로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앞에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앞에 토지가 안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해결 방법을 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구주택에 관심도 있고 투자도 하고 싶고 월세도 받고 싶은데 이런 세부적인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독학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많은 투자를 경험을 해봤는데 주택 쪽에서는 다가구주택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독학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가구주택 라이브 세미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가구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라이브 세미나 신청하신 다음에 단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단톡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에게 다가구 라이브 세미나 링크를 드릴 예정입니다. 세미나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도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지분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243평입니다. 그래서 토지도 큰데 건물도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도 생각하는 게 다가구주택은 200평까지 아닌가? 왜 243평이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라이브 세미나 때 속 시원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에 특별하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요, 사용 승일은 21년 4월 23일 날 준공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21년 4월 29일 한밭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전부 다 소멸되고 깨끗해지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매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대부분 다가구주택 90% 이상은 이렇게 권리 분석이 15초면 끝나는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경매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가구 구성을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룸 1개 호실, 1.5룸 4개 호실, 투룸 1개 호실씩 2층, 3층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1.5룸 4개 호실, 투룸 1개 호실, 그리고 5층 같은 경우에는 3룸 주인세대 사무소로 2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부상에 19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현황상과 동일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변 월세 시세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원룸 22년에 준공된 물건이 500에 50만원, 그리고 1.5룸 21년에 준공된 물건이 1000에 55만원,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 2022년에 준공된 물건이 500에 75만원으로 시세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1000에 65만원으로 제가 투룸 같은 경우에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룸 같은 경우에는 21년 준공이 2000에 80만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임차인 기준으로 2000에 90만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월세 같은 경우에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일반 시세대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시세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역과 동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3룸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임대를 주는데 기간을 주시거나 아니면 애초에 임대를 주실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총 보증금과 총 월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총 보증금은 약 2억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1135만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이 물건을 입찰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부동산에 가서 실제로 이 정도의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금액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입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신건이지만 한번 유찰됐을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대출 90%까지 나올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그러면 15억 7,200만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조건으로 약 8,3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가구밖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개 호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점유자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사촌 형님 집에서 잠깐 거주를 하고 계시고 경매가 낙찰이 되면 이사 갈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명도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누수에 대한 흔적들인데 2층 점유자분에게는 여쭤봤을 때 크게 특별한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누수가 실제로 지금도 있는지 한 번 더 면밀하게 확인하신 뒤에 수리 비용을 산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초기에 취득세 포함해서 들어가는 투자금은 약 2억 5,770만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 약 15억 7,200만원에 연 이자 4.7%로 계산해보니까요, 월 이자는 607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월세 1,135만원에 이자 607만원을 제외하면 순월세는 무려 528만원 정도가 나오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투자금을 회수를 좀 많이 하거나 그러면 월세가 좀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조금 더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한번 계산해보면요, 초기 투자금이 취득세 8,3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5,77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전세 아닙니다. 월세만 세팅했을 때 보증금 2억을 회수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묶이는 돈, 투자금은 5,77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5,700만원으로 감정가 25억짜리 건물을 취득할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반 매매에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5,700만 원이면요 사실 집 못 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집 못 사요. 아파트 못 삽니다. 지방의 아파트도 이 정도 이상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25억짜리 토지가 120평에 건물이 240평 되는 건물을 대출을 활용을 하고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면 5,700만 원이면 이 건물을 여러분들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월세 528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제 투자금은 5,77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무려 110%가 나오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물어보시는 게 여기서 이자 빼고 월세가 528만 남지만 이 건물 관리하는데 돈 다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건물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많은 수강생분들이 건물 낙찰 받고 건물 관리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코칭반을 운영을 하면서 1년 1개월 동안 감정가 기준으로 낙찰 받으신 건물 금액이 1,000억대를 돌파했습니다. 1,000억대는 전국 사상 최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가구 주택 내에서는요. 그런데 그 수많은 수강생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관리를 하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월세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엔 뭐냐? 그런 부분들이 거짓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528만 원의 순월세가 관리비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이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그 관리비로도 충분히 이 건물들을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누군가가 카더라 통신을 들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카더라 통신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건물주고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 월세를 받는 이 건물주분들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고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건물까지도 인수해서 월세를 받는 임대인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